쓸모아. 한국에게 화내고 싶다.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유럽의 최고 석학이라 불리는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지난 20일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옳았다며 중국 봉쇄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전 세계에 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마스크 착용, 진단검사, 역학조사가 중국처럼 봉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해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한국의 한 네티즌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아시아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였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떡을 줘도 받아먹을 자세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조롱하기도 했고 마스크는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일 전세계 확진자가 520만 명에 가까웠다고 보도되었는데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160만 명을 넘었고 유럽의 스페인이 28만, 영국이 25만, 이탈리아가 23만, 프랑스가 18만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던 한국은 22일 11,122명을 기록하며 확진자 순위가 2위에서 45위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한국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더욱 놀라운 건 치명률이었습니다. 각국의 인구 100명당 생명을 잃은 사람을 비교하는 그래프는 놀라웠습니다. 스웨덴이 6명, 영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국은 불과 0.1명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에서 스웨덴과 영국은 사태 초기의 집단 면역으로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들 국가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인구 70% 이상이 항체가 생겨서 집단 면역 효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 스웨덴은 21일 조사 발표에서 스톡홀름 인구의 7.3%만이 항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무모한 방식을 주장해왔다고 비판받았으나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는 이 덕분에 코일9가 재유행하면 피해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내 감염병 사망자의 49%는 노인 요양원에 거주 중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90%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안데르스 텍네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지난 3월 남유럽에서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이탈리아, 스페인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체제라 손자 손녀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감염됐지만 노인들이 따로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BBC는 병원 시설이 부족한 스웨덴이 고령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고 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사람들만 치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웨덴도 일본처럼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검사와 추적과 격리를 통한 한국의 방법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 유행 때처럼 한국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뚫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감염 환자의 접촉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20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난 데이터를 축적해뒀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이 감염자와 최근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과 함께 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 기술을 자동 노출 통지라고 명명하고 22개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가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동선 추적 앱과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감염 확산을 막았던 한국의 앱을 따라서 미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앱을 만들고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집단 면역을 주장하다가 피해가 커지자 정책을 바꿨던 영국은 한국의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훌륭하다며 6월 1일부터 이를 구축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발병 초기에 한국과 같이 검사와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가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를 포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구체적으로 2만 5천 명을 채용해 하루 10,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경제 재가동에 들어가자 확진자가 급증하며 재확산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대규모 실직 사태가 9주 연속 계속되며 지난주에는 244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피해가 최고조에 이르자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나섰고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봉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19일 트럼프는 확진자가 152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영광의 배지라고 자축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를 자랑하자 미국 전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도 한국, 독일만큼만 검사했다면 환자 수가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수를 늘리는 것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인 3명 중 2명은 한국과 독일의 자국보다 감염병의 대응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BBC는 미국 여론조사 업체 피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 66%가 한국과 독일이 잘했다 혹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독일과 정반대로 중국과 이탈리아의 대응에 대해선 응답자 60%가 미흡 혹은 형편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감염병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올가을에 또다시 재유행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그때는 감염병에 지지 않겠다며 한국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